진짜 문제는 근로 관행이 아직도 고용은 안정적으로 하고 임금은 연공 서열대로 하고 성과는 집단적으로 받고,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근로자나 뭐 일반인들 전체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말리의 김승균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성과급이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굉장히 큰 규모의 두 기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도 좀 있고, 영업이익을 그리고 최근에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슈퍼 울트라 사이클 수준의 사이클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액수도 너무 커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회사 전부 다 전년도 영업이익의 약 10% 정도를 성과급으로 삼는 구조가 이제 알려지면서, 추정하기로 1인당 약 6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최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받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최근에 그 성과급 액수 때문에 파업을 하면서 메모리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왈가왈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그 성과급 자체가 정당하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삼성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많다 적다를 볼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과 노동 환경이 내포하는 문제가 좀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나누자는 말 자체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잘 번다고 해서 더 가져가는 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이제 자기 근로 시간을 제공하고 그 시간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고, 그 임금이 정해진 임금이고, 만약에 그 근로에 대해서 회사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깎는다는 개념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다른 직장인분들도 모두 이상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 창출에 기여한 직원들이 성과를 나눠 갖는 것도 사실 통념상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아마 많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 성과급을 주면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 지금 글로벌하게 그런 섹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과 구조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성과를 나누자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앞단의 구조에 전 문제가 좀 있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이제 회사가 잘 될 때 성과를 크게 나누려면은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자유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뽑을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한번 정규직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노동자 보호는 필요하고, 그렇지만 고용 안정성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유지하면서 회사가 잘 될 때는 성과를 나눠달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사실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심으로는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데려가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까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당한 근로계약이라고 느낄 수 있고, 만약에 근로계약의 유지나 해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자유롭게 느꼈다면,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들만 데려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고용 환경이었다면은 지금처럼 삼전 하이닉스의 성과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미국의 기업처럼 내일 출근하면은 책상이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그런 경쟁을 버텨내고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인당 5억 원, 6억 원 가져간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납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고용 경직성과 성과급을 공유하는 문제 자체가 조금 충돌한다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연공 서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공 서열이라는 건 이제 입사한 연차,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서 일한 연차에 따라서 정비례하게 직급과 연봉이 올라가는 것을 연공 서열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하고 내가 내 동기와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어긋나거나 내가
연봉이 역전당하거나 후배한테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실제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연차여도 어떤 사람은 회사에 대단한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채우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진짜 성과주의라면은 뭐 학벌을 떠나서 박사든 석사든 학사든 고졸이든 중요하지 않고 회사가 보기에 우리 회사에 정말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스펙이 좋아도 뭐 기여도가 낮으면 적게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회사에 도움이 덜 되는 직원들은 회사 따로 선별을 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연봉을 1억 원 주겠다고 하고 회사에 많은 기여도를 낼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주겠다고 이런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이 가능했다면 사람들이 이번에 또 성과급을 많이 나눠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좀 적게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이거를 뭐 삼성전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면서도 뭐 그 능력에 따라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운에 따라서 지불됐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직장인들도 내 연봉이 후배보다 낮아지는 건 좀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주의를 말하지만 내가 그 능력주의 평가 대상이 되는 건 부담스럽게 여기고 회사에서 적당히 시간만 채우면서 보내고 싶고 월급 루팡하고 싶고 뭐 저조차도 그렇고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고 이런 모순이 이번 성과급 논란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국식 직장 문화에는 약간 지대의 보장 심리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되고 전문직이 되었으니까 내가 별도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소득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다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입구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뭐 고시라든가 대학 입시라든가 뭐 대기업 공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초반에 그런 경쟁들을 통과하고 그 경쟁을 통과한 보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구조가 이상하다 하는 일도 없이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꼬우면 너도 그거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지금 내가 받는 대우가 내가 내고 있는 성과에 비례해서 정당하다 뭐 내가 그만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로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과거의 경쟁을 통과했으니까 이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로계약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운 시험과 경쟁을 뚫어서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정당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시험 경쟁을 뚫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회사의 생산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주의고 자본주의 본질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고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치열한 경쟁을 통과했다는 사실보다도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기술을 만들고 있고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 기여에 비해서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의 근로자 그리고 근로 관행이 아직도 고용은 안정적으로 하고 임금은 연공 서열대로 하고 성과는 집단적으로 받고 그런데 보상 수준은 이제 시장에서 내는 이익을 함께 쉐어하고 싶다는 모순된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동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강하게 유지되면서 성과급과 임금이 계속 시장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구조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경쟁력을 조금 저하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근로자나 뭐 일반인들 전체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더 강한 고용 안정을 원하면은 성과급과 임금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더 큰 보상을 원한다면 기업으로부터의 평가나 고용의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약간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부분이 다른 직장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과급을 욕하면서도 뭔가 딱 콕 집어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을 하는 직장인들조차도 내가 능력대로 평가받거나
혹은 고용이 자유로워지거나 이런 것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한국의 근로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노동시장 그리고 근로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 질서에 잘 맞을지 이번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주장은 해고가 쉬워져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택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belong right in this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you just stole it.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right with me.